이태훈,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말로 홈런 시간입니다. 답답한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도 시원한 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좀 이거래 연속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시장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미증시 랠리를 이어가는 건 맞는데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 중심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살짝 숨고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2시 이후부터 해서 밀어내려서 투매가 발생을 해야지 바닥을 잡고 또 빠르게 회복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투매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여러분들 다 잊고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이틀 정도 어제도 사실 오후장에 보니까 약간 약세인가 느꼈던 거지 오전장 개장 초까지만 해도 강세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이런 판세는 아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숨고르기 정도 하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핑계거리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또 12월이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점도표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12월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기존에 이미 기조를 다 밝혔어요. 지금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 11월 4일 같은 경우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의견이나 정책을 급하게 유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막바지에 갔을 때만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다 갑자기 또 금리 인상으로 바꾼다던가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냥 숨고르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 기조는 내년에도 그냥 이어질 것이다. 이 속도가 어떻게 이제 조절이 되느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정도인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또 싱겁게 끝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몇 달 사이에 CPI, PPI 발표돼도 시장에서 별로 반응 안 하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 기조이고 그리고 시작부터 이제 빅스텝으로 좀 빠르게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숨고르기 한두 번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된다라는 거, 연속적이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걱정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지수가 조정받는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2,400 이탈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이거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장이 하락 구간인 거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탈한 다음에 얼만큼 빨리 회복되느냐가 중요한데 투매가 발생하면 빠르게 회복된다 말씀드렸고 4거래일 연속 좋은 모습 그리고 어제도 사실 오전에는 2,5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했죠. 근데 저항 구간에 걸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까지 좀 숨고르기 하면서 쉬는 거다.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100m 전력 질주한 다음에 숨고르기 하고 또 뛰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사실 투매는 코스닥하고 더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지수로 680을 이탈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슬슬 밀어내리면 투매가 발생한다. 보통 최근 10년 동안 630포인트 정도 흔드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내려가는지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610까지 내려가든 580까지 가든 그건 상관없이 당일 혹은 다음 날 정도면 다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그 투매에 여러분들 휩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보시면은 630포인트 살짝 이탈해서 627포인트 크게 안 밀린 이유는 1차 투매가 발생한 이후에 이날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이렇게 양봉 전환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10조 원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때 자사주 매입합니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고 나서 L자형으로 해서 투매가 이제 한 번 1차 발생한 다음에 횡보하면서 계속 이제 신용장부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0포인트대를 본다거나 이런 불상사는 나오지 않고 좀 빠르게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80만 회복되면 다시 기존 주가로 회복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700은 이제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짧은 박스권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니까 소화하는 과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스닥 쪽에 기술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그동안 엔비디아
코리아 쪽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침부터 해서 여러분들 브로드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도 뭐 이 이슈를 이제 미국장 이제 보고 이제 마감하면서 계속 뭐 체크를 해왔었는데요. 기존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오르기 전부터 미리미리 보셔야 됩니다라고 자람 테크놀로지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출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이제 쉬는 구간에서 보시고 뭐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 쪽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볼 땐 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은 똑같습니다.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눌림목에서만 여러분들 공략한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은 제가 볼 때 시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고 오히려 숨고르기 하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고 있던 종목들이 원하는 가격 주면은 그 구간이 또 한번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래도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안타 종목 덕산 테코피아 들고 오셨어요. 네. OLED 관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OLED 관련 쪽으로 해서 뭐 반도체 소재, 요 소재 관련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전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에 뭐 공장 증설을 하면서 뭐 가장 큰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캐즘이 조금씩 해소되고 내후년 되면 2026년 되면 다시 한번 궤도에 오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올해 중순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세미나 다니시고 하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시면은 이런 부분 뭐 편안하게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기후 협약 같은 경우도 뭐 장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파리 기후 협약 이렇게 나오죠. 유럽이 이제 친환경의 뭐 거의 근원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이제 뭐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또 리스크가 또 발생하고 친환경 관련주들 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최근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3개월 동안 뭐 6개월 동안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면서 좀 어려운 구간을 보냈는데요. 오히려 지금 구간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장남 차남 쪽으로 해서 경영권 승계가 뭐 이원화로 잘 이루어졌고 뭐 덕산테코피아는 차남 쪽인데 지분은 충분히 다 이제 뭐 잘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전액 능력, 이 생산 능력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권 같은 경우도 좀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고개 딱 내민 다음에 숨고르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안타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직 이제 고개만 빼꼼 내물었고 추세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 만들기 직전이라서 시간이 걸리느냐 아니면은 뭐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에 바로 움직이냐 이 차이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거래대금 실어주고 휴식 구간이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4만 원 구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가격적으로 4만 원이면 한 30% 올라간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이 출발 구간이에요. 지금은 지하실에 있는 구간이니까 편하게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은 네. 걱정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앞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면서 안타 종목으로 좀 길게 보자라는 입장 전해주시네요. 두 번째 종목 이루타 종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이제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걸로 화장품 섹터 좀 분위기 좋은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뭐 기존에도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이제 한번 특집으로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화장품 관련주들 사실 여성분들이 잘 아시지 저 같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사실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단 말이에요. 마녀공장 짚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뭐 저도 제가 써본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잘 알아도 쓰지 않는 이런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특정 브랜드가 최고 좋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OEM, ODM 기업을 선택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뭐 좋은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과거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남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자신 없으시면 OEM, 예? 이 3대 종목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중에서 최근에 기간 수급 이제 최근 5일 동안 5위에 해당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코스피 종목을 선택해 드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포진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 여전히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미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년까지 해서 더욱더 확대되는 이런 실적, 이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설명 필요 없이 저는 뭐 한알령 관련할 때도 이미 화장품 섹터를 말씀드렸고 가장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 자체도 최근에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9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휴식 구간에 있는데 지금 뭐 5만 원 이탈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되는데 수급이 뭐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6만 원 후반에서 이제 7만 원 사이 쪽에 이 구간에 이제 매물대도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 과거에 있던 수급들 생각하면은 충분히 잡아먹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이제 또 뭐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서 내년 한 1분기 언저리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1분기 끝자락에는 중국에서 또 양회까지 열리죠. 경기부양책 계속 나올 거고 이제 계속 오픈하겠다, 트럼프에 맞서겠다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그런 뭐 중국이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OEM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코스메카 코리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로 짚어보셨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3루타 종목 선희시스템입니다. 역시 이제 OLED 관련 이제 종목으로 엮이고 있고 지난주 내내 이제 시장 상승과 함께 올라오다가 이번 주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때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접근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데일리 TV에 이제 이번에 뭐 10월 14일 개편 때 처음 출연하면서 첫날부터 저에게 이제 좋은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증착장비 쪽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 한 2017년쯤에 제가 처음 봤는데 동아일텍 자회사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증착장비 그 당시에는 뭐 6세대 얘기했는데 지금 다 8세대 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은 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제 캐논 도키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올라가려면 기술력에서 그리고 신뢰성에서 좀 더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맨날 단골 가게 가는 이유가 익숙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흡도 맞고 제가 뭐 음료수 하나 먹고 싶어도 그러면은 이 브랜드의 이 맛으로 드릴까요? 라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히 거래하던 업체랑 이런 부분을 이제 뚫고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또 좋은 이슈가 올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OLED 패널을 채택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의 증착 장비 쪽을 다 뚫고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LG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 8세대 증착 장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BOE랑 이제 8.6세대 디스플레이 이제 증착 장비를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BOE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애플에 패널을 공급하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하고 이제 강력하게 연계가 되면서 올해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내년에는 애플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뭐 전망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그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또 개화된다라고 해서 올해는 사실 시작이었고 내년이 본격적이다라는 얘기 계속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드웨어였지만 AI가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애플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애플 쪽하고 계속 연관이 되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타준족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장타력도 있고 속도도 빠른 이런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딱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3루타 종목으로 봤는데 이제 애플향 OLED 패널로 연관되면서 내년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봤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홈런에 도전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루홈런 종목은 바로 YC 꼽으셨어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Y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존의 D램과 낸드 쪽으로 해서 이제 뭐 테스트 검사 장비 쪽으로 고속 테스트 검사 장비 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이슈를 몰고 왔었는데 사실 이게 국산 장비가 아니라 다 일본에 의지하던 거를 일본 기업을 사실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일본 기업하고도 대등한 기술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끌고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도 내고 있고 기업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레거시 반도체 쪽이 최근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HBM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HBM 쪽으로 해서 이제 또 버닝 테스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HBM3 쪽으로 이제 3분기부터 해서 발주가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HBM4 쪽으로도 내년에 또 좋은 소식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가격적으로 좀 눌려 있는 구간이 좀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제 HBM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작년부터 해서 CXL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CXL 쪽에서 뭘 갖고 있냐 했더니 이 기업이 또 엑시콘이라는 기업, 검사장비 기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지분 7.75%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CXL 쪽에도 연관이 되고 이런 검사장비 쪽으로 CXL도 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계속 뭐 과거부터 모아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성장 동력까지도 가지고 있고 레거시 반도체 기업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자연스럽게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는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 봄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는데요. 23,000원 부근, 22,950원까지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는 뭐 꾸준하게 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 반년 쉬었는데 네. 이러다가 이제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 걱정까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11,000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11,000원만 넘어가면은 이제 출발 단계에 놓이는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볼 때 한 10,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뭐 11,180원, 뭐 2% 안 되는 구간인데 충분히 뭐 좋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11,000원 이하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관심 갖고 모아가시면 되고요. 11,000원을 이제 거래대금 실어가지고 한번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폭발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년에 뭐 본격적인 또 수혜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거. 오늘 수급만 봐도 최근에 제가 SK하이닉스 수급 좋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계속 좋아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HBM 쪽 끝나지 않는다. 이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 반년 쉬었으면은 움직일만 하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YC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아갈 만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뭐 2,000원 단위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11,000원 돌파하면 13,000원, 그다음 13,000원 돌파하면은 15,000원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되고 네. 15,000원만 가도 뭐 50%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9,4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뭐 회복할 때 다시 재매수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뭐 이런 리스크 관리도 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반도체주가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면서 YC 만루홈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